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12신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는 12신살을 응용한 삼살과 삼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은 22번째 시간으로 이 12신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신살이란, 그 신살은 별자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살에서 신은 길신을 뜻하고 살은 악살을 뜻하는데, 그 종류가 200에서 300여 개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살 중에서 특히 12개의 신살을 별도로 12신살이라 하여 사용합니다. 그 12신살의 명칭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있으며, 간단히 겁, 제,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육, 화라 합니다. 이 12신살은 삼합을 기준으로 보통 연지나 일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자진 삼합이라면 연지가 신년, 자년, 진년이거나 일지가 신일, 자일, 진일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겁살을 사에서 시작하여 이 순행하면서 제살, 천살, 지살 등을 붙여나가고, 이 해묘미 삼합은 연지가 해년, 묘년, 미년이거나 일지가 해일, 묘일, 미일인 경우로 이 겁살을 신에서 시작하여 순행합니다. 이 나머지도 이와 같이 응용합니다. 다음 삼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겁살, 제살, 천살, 세 개의 살을 삼살이라 하며, 특히 삼살은 방위에 적용하여 삼살방이라 하는데, 주로 집을 짓거나 수리하거나 또는 산소를 쓰거나 이장을 할 때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은 신축년이 되니 연지가 축이 되어 삼살은 임묘진이 되고 방위로는 동방이 되며, 2022년은 이민년이 되니 연지가 인이 되어 삼살은 해자축이 되고 방위로는 북방이 되며, 2023년은 계묘년이 되니 연지가 묘가 되어 삼살은 신유술이 되고 방위로는 서방이 되며, 2024년은 갑진년이 되니 연지가 진이 되어 삼살은 사오미가 되고 방위로는 남방이 되니, 이렇게 해마다 동, 북, 서, 남, 동, 북, 서, 남으로 삼살방위가 변하게 됩니다. 즉 동방 다음에는 북방, 다음에는 서방, 그 다음에는 남방, 다시 동방을 거쳐서 북방, 서방, 남방, 이런 식으로 삼살방위는 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살방은 좌에 적용하는데, 이 좌란 향의 180도 반대방위로, 예를 들어 향이 남쪽인 경우 좌는 북쪽이며 향이 동쪽인 경우 좌는 서쪽이 되니, 우리가 흔히 남양집이라고 하면 좌는 반대로 북이 되고 동양집이라고 하면 좌는 서가 됩니다. 이 구궁도에서는 충이 되는 지지가 좌와 향이 되니, 예를 들어 향이 남쪽인 오가 되면 좌는 오와 충이 되는 북쪽인 좌가 되며, 그래서 이를 좌좌오향이라 하고, 향이 서쪽인 유가 되면 좌는 서와 충이 되는 동쪽인 묘가 되니 이를 묘좌유향이라 합니다. 2021년은 신축년이 되어 삼살방은 인묘진, 동방이 되니 집을 지을 때 좌가 인, 묘, 진이 되거나 집터에서
인묘진 방향을 수리하는 것은 흉하며 또 인묘진 좌에 해당하는 산소를 이장하거나 손을 대는 것도 흉합니다. 예를 들어 집터를 기준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인 경우 이 신축년에 그림과 같이 집을 짓게 되면 묘자 유향이 되는데 이 사유축년은 삼살방이 인묘진이 되어 인좌, 묘자, 진좌에 해당하는 집을 짓는 것은 삼살방에 걸려 흉하니 이런 경우는 다른 좌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사유축년이 아닌 다른 해에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좌좌 오향으로 남향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을 중심으로 북, 동, 남서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신축년에 인묘진 방위에 해당하는 동쪽을 보수하거나 또는 동쪽에 창고를 짓는 등 이 삼살방에 해당하는 곳을 건드리는 것은 흉합니다. 이렇게 인묘진 방위를 건드릴 경우는 사유축년이 아닌 다른 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림과 같이 묘자 유향으로 산소가 있는 경우 그 산소를 등지고 앞을 보면 보이는 쪽이 서쪽이 됩니다. 이때 사유축년에 이런 묘자 유향인 산소를 이장 또는 화장을 하거나 산소의 성물은 산소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통 상석등이 많습니다. 이런 성물 등을 하는 것은 삼살방에 걸려 흉하니 인묘진 좌에 해당하는 산소를 손볼 경우 사유축년이 아닌 다른 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재에는 소삼재와 대삼재가 있습니다. 이 소삼재는 도병재, 지력재, 기근재로 도병재는 전쟁이나 흉기로 인한 재난이고 지력재는 질병으로 인한 재난, 기근재는 천재지변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재난을 말합니다. 또 대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3년씩 겪게 되는 재난을 말하며 삼재는 한 번 시작하면 3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때 삼재가 시작하는 해를 들삼재라 하고 삼재가 끝나는 해를 날삼재, 또 중간에 해당하는 해는 묵삼재라 합니다. 이 삼재는 삼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삼살과 달리 사주의 연지인, 띠를 기준으로 봅니다. 또 삼재는 12신살의 역맞살, 육해살, 화개살과 같은 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역맞살은 들삼재, 육해살은 묵삼재, 화개살은 날삼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신자진생에 해당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인년, 묘년, 진년이 삼재가 되며 이 인년은 들삼재, 묘년은 묵삼재, 진년은 날삼재가 됩니다. 또 사유축 생에 해당하는 뱀띠, 닭띠, 소띠는 해년이 들삼재, 자년이 묵삼재, 축년이 날삼재가 됩니다. 또 삼재의 뜻을 보면 들삼재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화가 생긴다는 뜻이 있고 묵삼재에는 매사, 우여곡절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 있으며 날삼재에는 재물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역맞살에 해당하는 들삼재는 인신, 사해인, 인년, 신년, 사년, 해년에 들고 육해살에 해당하는 묵삼재는 자오묘유인, 자년, 오년, 묘년, 유년에 들며 화개살에 해당하는 날삼재는 진술축미인, 진년, 술년, 축년, 미년에 듭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해년은 해년이니 삼재가 시작하는 들삼재의 해가 되며 뱀띠, 닭띠, 소띠가 삼재가 시작이 되며 2020년 경자년은 자년이니 눌삼재, 2021년은 신축년이 되어 날삼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뱀띠, 닭띠, 소띠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즉 해자축년이 3대가 됩니다. 또 2022년 이민년, 2023년 계묘년, 2024년 갑진년인 임묘진년 3제는 신자진생인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3제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응용합니다. 3제는 누구나 12년을 주기로 3년은 3제에 해당이 되고 9년은 3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띠를 기준으로 보면 띠는 모두 12개인데 3제에 해당하는 띠는 3개씩으로 이는 12개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의 띠가 항상 3제가 되는 것이니 모든 사람 중 4분의 1은 항상 3제가 된다는 의미로 4인 가족이라면 확률적으로 매해 가족 중 한 명은 3제에 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해자축 3년은 뱀, 닭, 소띠가 3제라면 그 다음에 인묘진 3년은 원숭이, 쥐, 용띠가 3제가 되고 그 다음 사오미 3년은 돼지, 토끼, 양띠가 3제가 되며 그 다음 신유술 3년은 호랑이, 말, 개띠가 3제가 됩니다. 이렇게 12년 동안 12개의 띠가 3제가 되고 다시 해자축 3년이 오면 뱀띠, 닭띠, 소띠가 3제가 되니 누구나 12년을 주기로 3년은 3제, 9년은 3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제가 들 때만 흉한 일을 겪는 것은 아니고 또 3제가 들 때도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으니 단순히 3제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제를 만나면 부적을 쓰는 등 흉한 일을 경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니 이것은 3제를 통해 인생사를 좀 더 조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이 3제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째, 12신사를 응용한 삼살과 삼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삼살은 삼살방이라 하여 방위를 볼 때, 특히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산소를 쓰거나 화장, 이장 등을 할 때 응용하며 이 삼재는 명리학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삼재라는 용어 그 의미보다는 세상살이에 매사 조심하라는 충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2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문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살 중의 하나인 759 삼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